김수영의 중개사TV. 오늘은 법무사 과목 민사집행법 1일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민사집행법의 청구 이의예소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청구 이의예소라는 것은 청구권에 관한 이의예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구권이라는 것은 집행권원, 판결문상에 나타나는 어떤 집행권원의 청구 취지에 대한 이의예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차에 관련된 집행문 부여 이의예소가 아니라 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 즉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청구 취지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이의예소, 청구 이의예소를 청구권에 관한 이의예소로 생각하시고 풀면 좀 풀립니다. 그래서 청구 이의예소란 집행권원상에 나타난 청구권에 관련된 이의예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절차에 관련된 이의예소가 아니에요. 청구 취지에 관한 청구권, 근본적인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채권, 분쟁에 관한 청구 취지에 대한 이의예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구 이의예소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1번 청구 이의란 그 이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만 확정된 이행 공고 결정에 관해서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에 대해서도 청구 이의예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 이유는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에 대한 이의예소를 원칙으로 하는데, 확정된 이행 공고 결정에 관해서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에 대해서도 청구 이의예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 2005-54999 판결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7은 이행 공고 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 같은 법 제5조 8 제3항은 이행 공고 결정에 기한 강제 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44조 2항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확정된 이행 공고 결정에 대한 청구 이의예소에 있어서는 이행 공고 결정 이후에 청구권 소멸이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 공고 결정 전에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청구권 자체의 무효도 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행 공고 결정 이후에 청구권이 소멸됐다든가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청구 이의예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당연히 하지만 이행 공고 결정 전에도 청구권 자체가 불성립했다든가 청구권 자체가 무효인 사유가 발견될 때는 이행 공고 결정 전의 사유로도 그 청구 이의예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구 이유는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 원칙이지만 이행 공고 결정에 관해서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로도 청구 이의예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번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예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 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요 내세울 수 있다로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부작위 채무에 대한 것은 이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행동을 했다는 거죠.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즉 적극 항변이죠.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권에 대한 청구 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절차에 관한 하자를 다퉈야 되죠. 집행문 부여에 관련된 소송을 해야지 청구 취지에 대한 이의 사유로 자기는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내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 취지에 대한 청구에 대한 이의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자, 집행권원의 청구 취지에 대한 이의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다. 자신이 부작위 채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 이의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다로 갑니다. 자, 대법원 판례 2011-92916 판결에서 채권자가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 위반은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집행문 부여의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에서 주장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
청구권 자체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자, 채무자가 부작위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부여받은 집행문 부여에 관련된 이의소라든가 집행문 부여에 관한 소에 관한 이의소 또는 집행문 부여소 자체를 주장해야지 청구 취지로 관련된 청구 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억울하면 집행문 부여를 왜 해줬습니까? 하는 집행문 부여에 관련된 이의소를 제기하면 되지. 자,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 자체의 이유로 청구 취지의 청구 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다. 자,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 이의 사유로는 내세울 수 없다는 게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자, 3번 채무자가 한정 승인을 하고도 상속채무 이행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는 한정 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정 승인한 것은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게 아니라 이 채무는 내가 상속받지 않겠다 해서 어떤 범위를 정해서 상속을 하는 것을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은 내가 상속받지 않고 어떤 부분만 상속받겠다 하는 범위를 정해서 상속받는 것을 한정 승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정 승인을 자, 채권자의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가 한정 승인을 상속받는 범위를 정해서 상속받았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자기 부모의 채무를 전부 온팍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이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한정 승인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범위가 없는 전부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뒤에 부랴부랴 한정 승인 사실을 내세우면 이건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 한정 승인 범위를 정해서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채무는 내가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자, 판결 선고 확정 후에도 한정 승인을 내세워서 청구 이의소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자, 대법원 판결 2006년 다 23138 판결에서 채무자가 한정 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 대상으로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정 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판결해야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채무자가 한정 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 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후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언제든지 한정 승인을 다시 주장하면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정 승인 사실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는 한정 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자, 4번 대판 2008 5139 51359 판결에서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 이의의 사유는 그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청구 이의의 사유는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 원칙입니다.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 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에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 이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일부 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에 수령함으로써 변제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변론 종결 후에 수령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청구 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변론 종결 전에 일부 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에 수령하는 것도 그 한도 내에서 청구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위 채무에 관련된 것도 청구 이의 사유는 제시할 수 없지만 자, 그 결정 전에 생긴 무효나 청구 취지의 불성립과 무효에 관련된 것도 이의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청구 취지에 관한 이의의 소는 변론 종결 뒤에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이행 공고 결정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련된 것도 청구 이의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이행에 관련된 거, 일부 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에 수령함으로써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한도 내에서 청구 이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이유 사유가 될 수 없는 거 절대 주의해야 되죠. 청구 이유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채무자가 부작위 채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 이유 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차에 관한 하자로 집행문 부여에 관한 소로 주장해야지,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소로 주장해야지 청구 이의소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나는 부작위 채무를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어요 하고 주장 항변하려면 청구 취지의 청구 이의소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집행문 부여에 관련된 이의소로 주장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부작위 채무에 대한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 이의소에서 주장할 수 없고, 자, 원래는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것을 청구 이유서로 주장해야 되는데 변론 종결 이전에 생긴 것도 청구 이유사로 주장할 수 있고, 일부 이행에 관련된 거, 일부 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에 수령함으로써 변제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한도 내에서 청구 이유 사유가 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5번 채무자가 상속 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 이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한정 승인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정 승인 사실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한정 승인 사실을 주장하면 다시 청구 이유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야죠. 한정 승인은 청구 이유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데 상속 포기는 청구 이유소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8-79876에서 한정 승인과는 달리 채무자가 상속 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소 판결 확정 후에 청구 이유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갑니다. 한정 승인은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선고 확정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채무자가 한정 승인 사실을 주장해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이유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상속 포기를 했는데 상속 포기는 말을 해줘야죠. 나는 상속받지 않았다고. 상속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갚아야 할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는 없죠. 상속 포기를 하면 돌아가신 부모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속 포기를 했는데, 자,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상속 포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속 포기를 나중에 했다고 다시 주장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상속 포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반드시 주장해야지, 주장하지 않아가지고 판결이 나오고 나서 저는 상속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주장하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로 인해서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정 승인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가고 상속 포기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대법원 판례 2008-79876에서 한정 승인과 달리 채무자가 상속 포기를 했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소 판결 확정 후에 청구 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다로 갑니다. 그래서 청구 이의소는 아주 정형화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청구 이의소는 청구 취지, 집행 권원에 대한 판결문에 대한 청구 취지에 관련된 주문과 또는 이유에 관련된 이의소를 말하는 겁니다. 청구 취지라는 것은 집행 권원상의 근본적인 채권에 대한 다툼을 말하는 거죠. 근본적인 채권의 성립에 대한 다툼을 말하기 때문에 청구 이유소로 하는데, 청구 이유소는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된 사유를 원칙으로 하지만 변론 종결 이전에 발생된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련된 것도 청구 이유 사유가 될 수 있고, 변론 종결 이전에 일부 이행했던 것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에 수령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도 청구 이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부작위 채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채무자가 부작위 채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절차상으로 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해야지, 자, 부작위 채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집행 권원에 나타내는 청구 취지, 청구 이의 사유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부작위 채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 이의 사유로 제기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정 승인, 상속에 있어서 한정 승인은 변론 종결
이후에 이전까지 변론 종결 이전까지 제기하면은 한정 승인 범위를 정해서 판결을 할 건데 한정 승인을 변론 종결 이전에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 판결이 됐다 하더라도 한정 승인의 이유를 들어서 청구 이의회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한정 승인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받았는데 미처 제가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다. 한정 승인은 청구 이의 사유로 제기할 수 있는데 상속 포기는 변론 종결 이전에까지 말하지 않아버리면 나중에 상속 포기를 이유로 청구 이유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상속 포기로는 청구 이유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정 승인으로는 청구 이유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민사집행법에서 청구 이유소에 관련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보시면서 반복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